오늘 주식시장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 폭탄에 비하면 정말 순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 금요일과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에 관한 여러 SNS 글들, 뉴스 매체들의 뉴스 기사 등등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월요일에 한국 증시 폭락하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의외로 오늘 양호하게 마감을 했죠.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관세 폭탄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 관세 전쟁이란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증시 토크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함께 하시면서 증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어요. 그 이유 무엇이냐? 결국은 상호관세 관련해서 전 세계에 트럼프가 부과할 것이다, 요 뉴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미국 증시가 휘청했죠.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뉴스들 계속 연이어졌는데,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한국 수출이 130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전화회담이 지연되고 있죠. 전화 통화했네, 서로 안부 물어봤네,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 10%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관세 폭탄, 이거 현실이 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차에 일요일과 오늘 아침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있는 등 관세 전쟁 관련한 산발적인 폭탄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리고 여러 뉴스 매체에서 쏟아졌고, 이로 인해서 SNS와 뉴스 매체에는 엄중한 이야기들, 엄중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뉴스하고 SNS 매체의 분위기만 보면 뭔가 이제 사건이 날 것만 같은, 야, 이제 큰일 났다, 폭락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봤더니요.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아침에는 0.9%대 하락이 있긴 있었어요. 조금 불안불안했죠. 그런데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플러스 전환되기도 하였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반올림하면 1%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면서 제법 큰 플러스 전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 폭탄 분위기만 보면 보합권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정말 흉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내성이 생긴 그런 모습을 주가지수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 그 부분은요, 현재 한국 증시가 2018년에 있었던 무역전쟁, 그때도 살벌했습니다. 그해 연말 수준의 주가지수 밸류에이션에 현재 증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 레벨은 0.8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2018년 무역전쟁,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이죠. 서로 미국이 관세 몇백억 달러 때리네, 중국이 맞받아치네, 이거 이제 연중 내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8년에 증시가 크게 밀렸던 그 해에 연말에 어땠느냐? 0.88배, 요 수준이었습니다. 0.88배? 그런데 비교해 봤더니 주가 지수가 그때는 2000대 초반이고, 그래도 지금은 2050 가까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가 지수가 23% 상승하긴 했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요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증시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본의 토픽스 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처럼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자, 일본의 주가 지수는 82%나 상승했는데요. 요것만 보고도 배 아파요. 근데 같은 기간 PBR이 1.1배에서 1.4배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증시는 밸류에이션 대비 20% 상승한 수준인 것이죠.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감안하면 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과도한 저밸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관세전쟁 이슈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게 뭐 예전처럼 뭐 증시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일단 발생했을 때 한번 충격을 받는데 그 다음엔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회복하는 그런 패턴, 우리가 지난주에 겪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관세 전쟁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죠. 글로벌 펀더멘털의 큰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그래도 뭐 130억 달러 가까이 줄인다고 하니까 크긴 큽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자,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매우 탄탄한 저밸류 영역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연기금, 지금 지수대에서는 만약에 현재 지수가 유지된다 그러면 6개월은 계속 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주가 지수가 한 2,800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꾸준히 사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연기금이 밑에서 받쳐주고, 만약에 지수가 더 깨진다? 그럼 더 많이 삽니다. 밑에가 탄탄한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한국의 저밸류,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눌리면 사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리는 정도가 뭐 허무하게 추세적인 저점 붕괴 이러한 개념보다는 밀리면 다시 올라오고 밀리면 올라오고 뭐 밀렸다가 좀 깊이 밀려서 뭐 한 달 정도 쭉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입니다. 이런 때 뭐 투자 심리 흔들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뭐 잠깐 어떻게 하고 내가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거 좀 잠깐 유도리 있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면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투자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냉정한 투자 판단,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